예,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뉴욕까지 와서 이렇게 동포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엄청난 국제 선거 사기 카르텔이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뭐 저희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워싱턴에 올 기회가 있었고, 그때 기자회견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안 갔고 못 가기로 했었는데, 처음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나서 저는 그때 저 와이프한테 야, 이거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근데 이게 최고의 민한 기자, 최고의 베테랑 기자 출신인 민경우 위원과 함께 이거를 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다, 이거. 이거는 들여다볼 것도 없다. 100일 안에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거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어렴풋이도 몰랐던 이 거대한 국제 선거 사기 조직,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때 뒤엎지 못했습니다. 없다가 조금씩 실체를 알 때쯤 그때 미녀님이 아마 워싱턴 백악관도 가고 미국도 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 다음 해 2021년도 재검표가 기적같이 이루어지고, 그때 황교안 총리를 만나서 부정선거에 싸우는 멤버 이렇게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환호를 저질렀어요. 이야, 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저질렀던 황교안 총리, 그리고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총리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라는 그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판 뒤집어지겠네, 끝나겠네. 그리고 이 황 총리께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서도 부정선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면 끝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기는 기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수면 위로 안 떠올랐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0월경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같이 한번 보자고 해서 또 국정원장 현직일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내년에 4.19 총선에서 200석이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를 막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쏘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야, 이제 현직 국정원장하고 한번 부정선거를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같이 파려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을 했던 이분이 갑자기 또 경질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또 많은 큰 좌절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좌절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 와서 말하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제발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좀 각성하게 해서 좀 수사 좀 하게 해달라, 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11월달에, 작년 11월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12월 3일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그때 저는 엄청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이 너무 갑자기 단 2시간 만에 끝나버렸고, 뭔가 결과가 없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되셨고 윤 대통령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탄핵 소추가 되었지만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만났고 또 의사소통을 해서 저는
야,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만날 사람은 다 만났다.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정선거 척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또다시 음모론으로 모으는 세력들이 지금 득세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세력이 대통령까지 뺏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뭔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되게 의아함이 들고 때로는 좀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역에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가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막 분노를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게 계속 그 이해가 안 되는 와중에 워싱턴 발로 6.3 대선 부정선거다라는 공신력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선언이 있었고 그것이 또 한국에 전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굵직굵직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6.3 대선이 부정선거다라는 이 기자회견, 워싱턴 발 소식도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젊은이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우면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페이크 프레지던트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언론을 보도하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나라 정말 잘못되었구나. 언론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 내 세력들이 계속 감추고 숨기고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이 외국발 소식은 감출 수가 없다는 사정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들이 계속해서 국내에는 덮고 감추고 하려고 했지만 이 미국 워싱턴, 뉴욕에서의 이런 말들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모르스탄 대사님을 어떤 아무개가 정체불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정체불명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다시 한국으로 가서 전 한국인들을 깨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모르스탄 대사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뉴욕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아실 겁니다. 도대체 내 주변에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없는데 왜 제 국민투표에 이재명이 다 이겼지? 253개 선거구에서 252개 지역을 선거구를 이재명이 이겼어요. 유일하게 이긴 곳이 경남 의령 말고는 다 졌습니다. 서울 강남도 지고 대구도 지고 경북도 지고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지역에서 져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4.16 총선에서는 서초 각 지역만 단 10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졌어요. 그때는 경남 의령도 졌습니다. 뭔가 조작이 실패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재외국민 이거를 어떻게 수사를 시킬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교민을 워싱턴에서 만나고 오늘 뉴욕에서도 만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한번 뭐 자치회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뉴욕 경찰한테 수사를 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물론 이게 약간 치외권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 위조 투표를 만드는 문제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 내에서의 제가 미국 형법은 잘 모르지만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투표지는 사문서일 거니까 뭐 사문서 위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수사를 시키는 방향은 없을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190만 정도의 동포가 계시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분들 각 지역에서 미국에 있는 각 경찰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또 단서가 나올 것이고 한국의 부정선거가 미국의 사법기관에도 알려질 것이고 또 한국에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워싱턴도 뉴욕도 오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작년 11월까지는 미국 땅을 괌 말고는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는 정말 완전 촌놈이거든요. 경남 거제가 고향이 완전 촌놈인데 지금 무려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본토를 벌써 4번째 왔습니다. 4번째 왔는데 저는 이게 뭐 제 개인의 어떤 의지와는 정말 무관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오게 만들었고 그 계기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에서의 그 깨어남을 더 크게 확장시키려면 결국에는 외국의 어떤 그 울림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3.1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어떤 그 독립운동이 있기 전에 해외에 많은 동포들이 또 독립운동을 해서 국내에 불을 지폈던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 미국에서의 많은 우리 동포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께서 또 일어나신다면 저는 한국의 그 울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 부정선거 카르텔이 임명한 저놈들을 더 이상 저놈들이 더 이상 우리 국내만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그 6.3 대선은 부정선거가 사실상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4.19 총선과는 다르게 아주 일부만 알았던 부정선거 예고한 것과는 다르게 6.3 대선은 100%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확신, 그리고 심지어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예고를 했지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 그럼에도 아랑곳 없이 그냥 대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특수한 선거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다음에 덮어버리자. 그래서 온갖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부정선거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앗아갔고 심지어 즉위를 취임을 했고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생각합니다. 6.3 대선이 부정선거다라는 이 워싱턴발, 그리고 그 서울역 광장이 이어졌고, 다시 뉴욕에 이어졌고,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고 정의이거든요. 저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늦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이기게끔 만드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진실이더라, 나중에 이게 정의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어렵지만 또 힘든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서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정의가 이기게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뉴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이제 완전 미국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을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정선거 문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심지어 이 미국조차도 이렇게 부정선거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려서 이 한국을 좀 제대로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뉴욕에 계시고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되게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God bless the USA처럼 God bless Korea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도 부정선거로 고통받았고 미국도 부정선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도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밝힐 거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나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의 싸움 때문에 고충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이 되게 훌륭한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척결을 제대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가 도와주면서 봄으로써 미국의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을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미국 정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언론이나 한국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과는 달리 여러분들 발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르스탄께서 이재명에 대한 과거의 그 유년 시절에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이재명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실운동이 붙을까봐 너무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떠들어 주시고 더 많이 한국에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저는 이 대한민국을 이 점령한 이 가짜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한 것이 한국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의 보수주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good men to do nothing. 이 세상의 악의 승리의 필요 조건은 선한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유의 권리와 자기의 생각을 정의에 맞게 자신 있게 외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소리치시고 세상을 울리시는 새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들의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시고 아마 피곤한 것이 싹 잊어지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엔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몇 마디 이렇게 지리시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경호 의원 그리고 모산 박지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는데 제가 잠깐 동안 미국에서 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의원이 5년 전에 오셨을 때 저희가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동조해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때부터 지난 1월부터 저희가 미국에서 보수 우파들이 결성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연합회 뒤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이 이름으로 14차 데모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4차 데모를 158가 하나는 앞에 있는 조그만 광야에서 200명, 300명 모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시가 돼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우파 대통령이, 우파 보수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괴물이 나타나서 완전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과자고,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스탄 대사님과 하실 때, 이 사람은 대북제재로 좀, 미국 국방부나, 미국에서 눌러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코트에 세워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대한민국 선거를 다시 했으면 하는 게 저에게 바람이고, 지금 이렇게 오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곧 다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포들이 데모를 하면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엊그저께 그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게 막바로 또 유튜브에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158가 하나로 앞에 매주 토요일날 다시 데모를 하도록 저희가 시작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공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컴퓨터에 의한 조작이었냐 아니면은 투표를 하는 당사자들의 부정이었냐 하는 그 두 가지, 컴퓨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개개인에 대한 그 부정 사례에 의한 부정이었냐 하는 그 두 가지가 제일 관심의 초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미국의 선거에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판을 지고 난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패자 측에서 중국에서 개발한 더미니언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게 오래지 않아서 불과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한테는 신문의 보도가 그렇게 분명하게 많이 대대적으로 되진 않았는데 자세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의 근거를 댈 수 있는 그 증거가 부충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미니언을 개발했던 그때 민주당의 펠로시 의원의 그 후원되실 수 있는 그쪽에서 다시 역소송을 걸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수백만 불의 보상을 오히려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컴퓨터 조작과 관련된 거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잘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없지만 서버에 대한 것을 오픈해야 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그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을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그거를 지적해서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 투표 참여자에 의한 규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곳 그 뉴욕에 있는 뉴욕이나 미주에 있는 많은 저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좌파 인사들과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우파나 이 보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류의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할 수 있겠나?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의 대한민국 사회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미 기울대로 기든 게 아니냐는 그런 그 실망 섞이고 패배주의적인 판단까지도 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께서 우리 세 분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목표가 뚜렷하시다고 보지만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아닌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제 귀에 꽂히는 거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꽉 막힙니다. 이 막 심정이 타들어가는 게 그 수만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또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범인을 잡아서 그 범인으로 하여금 사실 미안합니다. 제가 했어요. 언제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이 증언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이라는 증거는 통계적인 증거도 있고 그 실제 나온 뭐 일장기 투표용지, 대출입 투표용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있을 수 없는 것, 빳빳한 수만 장의 투표용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는 무감각하게 있으면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더 원하시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범인을 잡아다가 딱 끌어안치고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라는 그 증언을 끌어내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 거는 누가 해야 하느냐? 경찰과 검찰이 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적 증거, 증언도 있고 실제적인 증거, 통계적 증거, 뭐 정황적 증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에 이제 좀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더 좀 섹시한, 더 좀 뭐 확실한 이런 거를 이제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속상한데 그냥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인상이고요.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컴퓨터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3년의 토를 갖고 시간 간격을 갖고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에 그 선거가 불과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는 3구 대선이었습니다. 3월 9일 대선, 3구 대선. 지금은 6.3 대선이에요. 6월 3일입니다. 3월 9일은 추워요. 6월 3일은 더워요. 다음에 3월 9일 있을 때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뭐 장갑 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한 해 만에 이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율이 있습니다. 투표율 7시에 몇 퍼센트, 8시에 몇 퍼센트,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7시까지의 투표율이 얼마, 8시까지의 투표율이 얼마 이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겨울이었고 아니 초봄이었고 여름이었어요. 다음에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투표율이 똑같아요. 사전투표 첫날에 전국에서 만든 투표율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똑같냐? 한 80% 똑같냐? 90%? 99%? 99.992%가 똑같습니다. 이게 추세가 얼마나 똑같으냐? 이게 1이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건데 0.9992.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른 상황에 있었던 투표율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12시간 동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가서 발을 정자로 투표한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써요. 몇 명이 했는지 부방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 둘 다 세인다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 정관위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봤더니 우리가 쓴 것보다 한참 많았어요. 600인데 거긴 900이라고 그러고 뭐 1000인데 1200이라고 그러고 계속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3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그냥 그려놓고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컴퓨터로 그냥 그걸 찍어놓고선 발표를 없는 숫자를 맞춰가지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냐? 맞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옛날 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아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전국에서 투표하는 사람의 숫자, 그 투표율이 3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가 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으면 너무 똑같으면 사람이 금방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시부터 8시까지 된 거를 올해는 7시라고 했어요. 1시간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만 내려서 보면 똑같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면은 들킬까봐 1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3년 1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때는 그 숫자가 컴퓨터로 필요했다. 그렇게 찍어놓고 나머지 각 전국에 있는 3,300 몇 개의 3,568개인가 그 투표소에서 있었던, 사전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율은 그냥 막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한 거냐, 그 투표를 한 사람이 짠 거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 바깥에서 이런 동영상을 갖다 놓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세인이 위해서 카메라를 켜놨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웬 젊은 여성이 컴퓨터 이렇게 사진, 핸드폰을 보면서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20몇 분 만에 그냥 들어갔다가 투표를 하고 나오는 게 또 보여요. 그 동영상으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보여요. 20분 뒤에 똑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다 나와요. 그 사람은 적어도 2번을 한 겁니다. 2번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하려고 잡혔어요. 근데 두 번째 한 건 중복 투표가 돼서 이 사람이 중복 투표가 됐다. 그게 큰 범죄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투표가 가능했다는 거죠. 아니, 남자 주민등록증을 놓고 여자가 들어갔는데 지문도 찍었는데 그거를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이디를 아무거나 가지고 하면은 제지하지 않고 몇 번이나 중복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누가 이제 자기는 6번을 했습니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제로 뭐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미국도 지난 대선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온 가짜 신분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 투표를 했다는 게
이 FBI에서 지금 준비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한국에 들어온 많은 중국인들이 잘못된 가짜 저기를 갖고 아이디 증명서를 갖고 투표를 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고요. 그러면 이 선관위 안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와서 제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에서 사람을 채용하면서 비리가 있었던 게 1200건이에요. 10년 동안 1200건. 채용을 할 때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는 끌어주고 누구는 그 끌림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야, 너 들어와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의 채용 비리에는 적어도 2명이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1200건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채용 비리 뭔지 아시죠? 그 선관위에 사람 들어가는 거를 공부 잘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 밑으로 내려놓고 표시를 다 해가지고 아들, 딸을 다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200건이니까 적어도 2400명은 그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2900명이에요. 2400명은 가족회사고 나머지 500명만 실력으로 들어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는 누가 말 못합니다. 아니, 평생을 거기에서 살 건데 자기가 잘만 있으면은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장관까지 되고 9급으로 들어와서 장관이 되는 게 그 선관위고, 선관위는 여러분, 선거가 있을 때 일을 하잖아요. 한국에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총선이 있고 또 4년에 한 번씩 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선거가 있어요. 선관위 사람들은 1년은 놀고 1년 동안 일해요. 1년 동안 일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해요. 그 감독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1년은 놀고 1년 일하고 그런 세상에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리면 안 되잖아요. 잘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아주 편하게 한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공무원들이 컴피티션 대회를 하는데 무슨 당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정구 대회, 테니스 대회 뭐 이런 거 해요. 거기서 1등은 들려오는 소리는 1등은 다 선관위 사람들이 한대요. 왜? 1년 동안은 그것만 하면 되거든. 할 일이 없으니까 탁구만 치면 돼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직장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눈 밖에 나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의 비리는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면 한 10년 뒤에 양심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장관을 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장관급이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싸워. 그러면 안 되겠어.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큰 마음 먹고, 사실 얘가 10년 전에 부정선거 도와줬던 애입니다. 이런 내부 갈등에 의한 양심 고백이 나올 수 있지, 그냥 평상시 같으면 양심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조직이 선관위 조직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산 조작을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명, 문 열어주는 사람 하나,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까는 사람 한 사람, 요 정도가 있고, 나머지 아주 그 코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빳빳한 종이 꺼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는 거는 아주 정예의 소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천장만장이 이만큼 되는 거 아닙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천장이에요. 그거 한 뭉탱이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증거는 벌써 차고 넘칩니다. 이걸 증거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더 증거를 더 내어놓으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범인을 잡아오라는 건데, 그걸 민경욱이 어떻게 잡냐.
경찰, 검찰이 가서 그 사람도 부르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는 많다. 그리고 컴퓨터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은 3년 전에 있었던 투표율이랑 지금 있었던 거랑 똑같다는 것, 그게 대표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실제로 투표를 하면서 표를 집어넣은 거냐, 중국 교포들, 중국 유학생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짜 증명서를 갖고 중복 투표를 하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원이 됐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6번 투표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백 증거를 확보를 해서 치료로 만들었고요. 2번 투표한 사람도 인천 남동구의 대표 청관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은 오전, 그리고 아내분은 오후 이렇게 참관을 하셨는데, 자기 신도가 오전, 오후 다 와가지고 투표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진술서로 만들어가지고 녹취를 이미 지금 증거 소송에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해도 명백한 증거고, 또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다는 거. 투표용지 교부수는 1000개인데 실제 개표율은 1005개가 나오면 뭐 명백한 부정선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휘슬브로가 왜 없느냐? 휘슬브로 있습니다. 박동건이라는 선관위 직원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달 전에 황교안 총리랑 권영희 전 안기부장 앞에서 오랫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왔다라고 이미 자백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성천 씨도 선관위 노조위원장인데 오랫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선관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센 숫자랑 실제 카운터가 달라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라고 해가지고 다르다, 왜 다르냐. 근데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나는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기관에서 있는 거 쪽팔려서 못하겠다 라고 그 사유를 딱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뭐 저희 경우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잡히냐, 외국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산 조작도 몇 명만 하면 되고요. 투표소 투입도 선관위가 253개 혹은 254개의 선거구가 이제 관리되고 있는데, 카드키나 지문 등록만 해놓으면 팀이 밤에 들어가가지고 바꿔치기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특수팀이나 아니 북한에 있는 애들을 넣어가지고 바꿔치기를 해버리면은 안 잡힙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그걸 뒤를 봐준 사람들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로 특검이나 수사기관이 한두 놈만 이제 부정선거 수사한다고 해서 구속수사를 시작하면은 양심 고백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선관위 직원이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저는 한적한 곳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라 저희는 없는데요.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놓고 드러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미국발 그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곳곳에 증거들이 이렇게 폭로돼가지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때 딱 한두 놈, 몇 놈만 딱 구속시켜 놓으면 그때부터는 딱 5명 정도만 자수하면은 살주신다 이러면은 아마 우주처럼 자백을 할 것 같습니다. If you want to find more evidence, you can go to a website called election-fraud.com. Election-fraud.com. There's all sorts of evidence that's being collected and put on that website. So if you're looking for more, election-fraud.com. 증거들이 수집한, 한국에서 수집한 것을 찾기 원하시면 election-fraud.com 이라는 웹사이트에 모든 증거를 잘 한 곳에다가 모아둔, 잘 정리해둔 곳이 있으니까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모든 증거들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부정선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이 다 그 사용이 된다는 말이고요. 민경욱 의원님이 못하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온 국민이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아까 우리를 통해서 다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타임스퀘어 광고를 기획했던 뉴저지에 있는 청년인데요. 이 타임스퀘어 광고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이제 미국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2차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또 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타임스퀘어에 어떤 광고 내용을 담는 게 좋을지, 뭐 대북송금 관련해서 유엔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이 가장 미국의 적극성을 가장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인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예, 잘 봤고요. 정말 감사하고, 한국의 이 부정선거 관련된 기자회견 바로 전날이었죠. 이틀 전이었나요? 2월 24일이었나요? 2월 24일. 그래서 이제 연거푸 부정선거 사실을 미국 사회, 또 교포 사회에, 또 한국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뉴욕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앞에서 찌째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구속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부정선거 싸움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더 해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염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큰 돈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매번 해주십시오, 몇 번 더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위와 집회를 한다면, 또 행진은 항상 유효합니다. 행진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더 띄어요. 행진을 한다든가 하면 그게 지역사회에서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고, 또 미국의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파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의회의 목소리를 내달라,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무슨 청문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이래서, 그 주체가 중공 CCP라는 게 나왔고, 그 피해자가 한국과 미국, 동맹국에 똑같이 펼쳐지고 있고, 그 다른 나라도 1대1로 그 방침에 따라서 중국이 옛날에는 총칼로 막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분명한 만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미국 정부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걸 없애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의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민 단체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의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의회가 또 행정부에 영향을 압력을 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는 당신 찍지 않겠다. 제가 정치 출신이라서 그런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연명을 해서, 이게 우리 교포들의 표가 이만큼이 있다.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 그런 한국의 부정선거 세력을 반대하는, 다음에 잘못된 선거 대선 같은 것은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달라 이런 거를 좀 해주시고요. 뭐 몇만 달러가 들어가는 그 30조짜리도 좋지만 이 신문 광고도 좋습니다. 신문 광고도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여기 교포 신문들도 있고 그러니까 글 잘 쓰시는 분으로 하여금 뭐 결의를 담아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그게 또 타고 들어가서 유튜버들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또 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좀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고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요즘 뭐 뉴욕이나 한국이나 동시대에 금방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SNS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았고요.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좀 유발을 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저 운동에 끼어들고 싶다. 이런 거 예를 들면 플래시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나도 저거 같이 그 멤버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같이 참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손잡고 해야 된다. 세계인이 같이 손잡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해가지고 이벤트성은 상당히 좋았지만 그 컨텐츠가 부정선거를 알리면서도 이걸 우리가 다 함께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커뮤니즘의 노예가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